그 핵심이 담뱃값 인하입니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정부 시절 담뱃값을 올릴 땐 국민 건강을 내세우고 증세란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이 2년 전 4,500원으로 올렸던 담뱃값을 인상 전 가격인 2,500원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가능성은 작지만 법안이 통과된다면 담배 판매로 거둬들이는 세수가 한 해 5조 원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달엔 배기량 2,000cc 미만 자동차의 유류세를 절반으로 내리는 법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둘 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공약으로 전체 세수 감소분 12조 2천억 원은 정부가 초고소득자, 초대기업 증세로 확보하려는 3조 8천억 원을 훨씬 넘어서는 액수입니다. 정부의 부자 증세에 서민 감세로 맞불을 놓으면서 자연스럽게 부채 저항을 부추기겠다는 전략입니다. 아무래도 경기를 살린다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서민들에게 소득 증대 효과가 있는 그런 감세 정책이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에 대해 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내세우며 담뱃값을 올린 게 결국은 서민 증세란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들이 내세웠던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당은 내일 당정협의에서 초고소득자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 인상에 주력하는 대신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일단 유보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여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원전 건설이 중단되면 전으로 폭탄을 맞을 거라고 공격했고 정부 여당은 근거가 낭설이라고 반격했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취임 이틀 만에 국회에 나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먼저 신구리 원전 5, 6호기 중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초법적인 그런 발상이라 이런 생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 폭탄을 부를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전기요금 또 폭탄 떨어지겠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백운규 장관은 전기료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고 말하다가 사과했습니다. 단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당은 정부 엄호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60년 이상은 원자력 발전소가 존재하는 거지 다 폐기한다. 이건 너무 지나친 주장 아니죠. 여야 공방은 계속으로 이어졌고 회의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여기가 국회요. 어떻게 국민들께 그 거짓말해요? 오늘 계속 거짓말해. 초등학교 아들 대부려놓고 뭐라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국민들이 다 보면 과연 우리 국회의원들을 뭐라 하겠습니까?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주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청와대 캐비닛 일제점검에서 제2롯데월드 인허가 내용을 포함한 다량의 이명박 정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는 불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검찰에 넘긴다는 방침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보복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이달 중순 캐비닛 일제 점검 도중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 정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문건 가운데 지난 2008년 성남 서울공항 전투기 이착륙 안전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제2롯데월드 인허가 관련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국방부 반대에도 공항 활주로 각도를 3도 트는 조건으로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가 나면서 국회 의혹이 일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밖에도 문건의 양이 많고 문건 하나가 1000페이지에 달하는 것도 있어 검토에 시간이 걸린다고 말해 민감한 내용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청와대는 원본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되 불법적인 내용이 나올 경우 사본을 검찰로 넘긴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공개 여부에 대해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밝혀야 한다는 쪽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줘 보수 세력에 타격을 주려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파서 입원하게 되면 온 가족이 간병에 매달리곤 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재작년부터 홀로 입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기 호응이 좋았고 도입 병원도 점점 늘면서 지금은 전국에 350개 넘는 병원이 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정말로 취지대로 보호자 도움 없이도 입원 생활이 가능할까요? 먼저 송인호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병동입니다. 이곳은 간호간병 통합병동이라 일반 병동과 달리 환자 가족이나 환자가 고용한 간병인이 상주해서 난입니다. 여기 계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이제 4달 됐어요. 하루에 전공해요? 서울의 또 다른 병원. 이 병동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간병인이 눈에 띕니다. 네. 계속 계실 거죠? 오늘까지 가고 또 오고. 병원 일지에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는 환자 명단이 적혀 있습니다. 인천의 이 병원은 아예 간병인에게 병원 지침을 잘 따르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았습니다. 개인 간병을 용인한 셈입니다. 환자 가족들은 황당해합니다. 간병도 해준다는 말에 일반 병동보다 비싼 입원비를 냈는데 나중엔 개인 간병인을 또 고용하게 돼 이중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입원할 때마다 3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개인 간병인이 하루에 8만 원이에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간병비를 거의 11만 원을 냈다는 셈이 되는 거죠. 현행의료법에는 간호간병 통합병동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호간병 서비스를 병원이 제공하고 보호자나 간병인은 상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부족한 건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확대한 데 있습니다. 이어서 남주현 기자가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에서 간호사는 1인당 환자 5에서 10명, 간호조무사는 1인당 30-40명의 환자를 돌봅니다. 주사를 놓는 등의 간호 업무 외에도 목욕과 양치질, 식사 수발까지 해야 합니다. 간호간병 인력이 부족한데 돌봐야 할 환자가 많은 일부 병원에선 서비스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다발을 다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장이 어떤 분은 식사 때가 지나서 굶을 수도 있어요. 치매 환자나 중증 환자는 가족처럼 돌보기 쉽지 않습니다. 급성기로 손망 증상이 있거나 그럴 때는 보호자분 상주를 요청을 하는데 때문에 병원 측도 단기간 간병인을 두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시인합니다. 보호자 중에 자기가 못 오니까 간병인을 대신해서 투입을 해가지고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병동이나 병상수에 맞게 적정한 간호간병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이중 부담만 주는 부실 서비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간호 인력을 정확하게 정수대로 배치할 수 있는 수급 계획 이런 것을 설계를 해야 되겠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사업에 지원된 정부 예산만도 2,280억 원.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정한 간호간병 인력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서울 지역에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수가 5년 전보다 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조사업체 부동산 124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2012년 7월 기준 10만 5,773가구에서 이달 말 현재 20만 4,791가구로 2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과 서초, 통파구 등 강남 3구의 경우 10억 원 이상 고가는 총 16만 143가구로 서울 지역 10억 원 아파트의 78%가 강남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5년간 16.4% 오른 반면 강남 3구의 상승률은 23에서 25%에 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항로를 운항한 항공기는 37만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해서 8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항공교통량이 37만 3,690대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2,065대가 우리 항공로를 이용합니다. 항공교통량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2009년 4.8%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까지 매년 4.9에서 9.9% 증가하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은 5월 기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1.9% 감소한 3만 300명으로 역대 5월 기준 가장 적다고 밝혔습니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1월 당시 1년 전보다 3.4% 증가한 것을 끝으로
올 5월까지 1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부터 6달 연속 10% 이상 오르면서 감소폭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는 15만 9,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4%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40만 6,300명으로 역대 최소였지만 올해는 3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했습니다. LPG를 연료로 하는 5인승 이하 내조용 차량, 이른바 RV 승용차를 일반인도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오늘 전체적으로 LPG 자동차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 일반인은 신차로 LPG를 자동차를 살 수 없고 차종은 택시나 렌터카, 경차, 7인승 이상 내조용 차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채용보장 신청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는 43,698명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4,474명이 늘었습니다. 연체 기간은 90일 미만인 채무자, 이자 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리 워크아웃 신청자도 9,578명으로 지난해보다 4.9%가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 워크아웃은 31.9%, 프리 워크아웃은 25% 증가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서구 남성의 정자 수가 지난 40년간 절반 넘게 감소했고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인류가 결국 멸종에 이르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중부지방은 천천해져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지방은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서해 5도가 10에서 50mm, 북부와 영서 북부는 5에서 20mm가량 되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중부와 경북에는 비가 온 뒤에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전동공기가 치면서 국지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17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는 33도가 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맥스, 중소기업청 명문장수기업 1호 선정, 명문기업의 명품 홈 IoT, 전문기업의 진짜 홈 IoT, 알아서 하는 지능형 홈 IoT, 코맥스 홈 IoT입니다. 코맥스. 송도 랜드마크시티 M1블록에 더샵이 온다며? 3472세대래. 우와, 이번엔 꼭 해야지. 5가지 타입으로 선택도 다양하게. 역시 더샵, 다시 세상을 변하게 하다. 리어메이징 랜드마크시티 센트럴 더샵. 1661-0016 포스코건설. 깨끗하고 정직하게, 투명하고 순수하게, 올림픽 정신을 평창수에 담았다. 평창에서 태어나 세계인과 마시는 물이기에 강원 평창수, 물의 원칙을 지키다. 아들 일어나. 눕는다며.